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이용석 광주시장이 일자리를 시정의 핵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최우선 현안으로는 현대차 투자 성사를 꼽았습니다. 직선 3기 업무를 시작한 장희고 광주시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선과 무상교육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들의 행복을, 장서공 전남교육감은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계속된 폭우가 전남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남 시군 단체장들은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취임식 대신 현장 점검으로 첫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을 이끌 이용섭 시장이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일자리를 강조하고 현대차 투자 성사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려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민선 7기 시정의 목표를 제시한 이용섭 광주시장. 핵심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시장직 속 일자리위원회 신설과 문화경제부시장 임명에 첫 결재를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저성장, 인구 순유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 시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현대차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투자 협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앞으로 두세 차례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참여가 많진 않을 듯합니다. 500명을 뽑는다, 300명을 뽑는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 집단, 시민 집단, 교통 이쪽의 전문가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 넘어갑니다. 518m 빛의 타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지만 일자리와 관광 테마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장들 역시 새로운 구정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선 7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구청장들은 대부분 재난위험지구를 방문해 태풍 피해가 없도록 점검하는 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희고 광주시 교육감은 약식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무상교육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완성해 한 아이도 차별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 교육감은 또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고 남해안과 동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7호 태풍 뿌라삐로는 여전히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후 9시쯤 부산 남해상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당초 예상 경로보다 동쪽으로 더 틀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 태풍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곳곳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 도로를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3도, 담양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0도, 화순이 29도로 역시나 어제와 비슷하겠고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안이 29도, 장흥은 28도를 보이겠고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역시나 많겠습니다. 곡성이 28도, 광양이 25도를 보이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7기 업무를 시작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의 행복을 행정의 중심에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서공 전라남도 교육감도 행복한 아이의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행복을 강조한 지사와 교육감이 인구와 일자리 등 복합적인 현안을 협치로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도민 제일주의, 도민을 정말 가장 먼저 생각하고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하는 그런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직접 일자리 도지사가 되겠다며 일자리 정책실을 정책본부로 격상하고 인구 청년 정책관 신설 등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융복합 산업 청계 기업을 유치하고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으로 2030년까지 인구 200만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민에게 성과로 보여지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감사 행정도 약속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도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 전남교육, 담대한 변화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꿈을 꾸게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다가올 미래를 향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과정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을 당당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첫 공식 일정으로 무안군 청계 남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과 점심 급식을 함께하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민선 7기 전남지사와 직선 3기 도교육감을 맞이한 전라남도. 일자리 인구 유출과 인구 절벽의 고령화, 특히 학령기 아동의 감소까지 전남 행정과 전남 교육이 직면한 현안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남형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협치 모델 개발이 지방 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전남 지역 단체장들은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맘 편히 취임식도 못했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위험 지역을 점검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을 보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는 완도 항포구. 신우철 완도 군수가 아침 일찍 전복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양식장 닷줄 보강 등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수상 양식 시설물과 생물 피해가 대단히 크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래 바닷가를 찾아서 조로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태풍을 피해 수백여 척의 어선들이 목포 북항에 대피해 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취임식을 취소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선 대피 현장을 점검하고 해상 케이블카 등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취임 선서만 한 뒤 곧바로 재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부분의 점검을 철저히 해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도 취임 첫 행보로 태풍 등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전남 대부분 단체장들이 의례적인 취임식 대신 재난 대비로 민선 7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단체장들이 4년 임기 내내 잃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광주와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해 곳곳에서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진로가 예상보다 동쪽으로 기울며 광주와 전남은 태풍 직접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강풍 피해는 여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보성에 쏟아진 물폭탄에 침수됐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온종일 이어진 물빼기 작업에 침수된 지 하루 만에 겨우 모습을 드러냈지만 빗물에 쓸려온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아파트 전기실은 물이 문보다 높이 차올라 완전히 잠겼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배수 펌프까지 물에 잠기면서 아파트 전체가 단수되기도 했습니다. 전기도 끊겨 지하 2층에선 복구가 한창입니다. 물이 잠겨 있어서 여기를 뒤집을 못했었거든요. 물이 빠지라서 전등도 켜고 해서 하려고 지금 임시로 좀 저는 복구하고 있어요.
저수지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가 매몰된 보성에서는 하루 종일 굴삭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토사로 뒤덮인 도로 곳곳과 침수된 농경지, 반파되고 침수된 주택과 축사에서도 토사 제거와 응급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태풍 진로가 바뀌며 광주 전남은 직접 영향권에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낙뢰 사망자와 매몰 피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를 입은 직후라 추가 피해 예방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바람과 비가 겸해서 오게 되면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대 붕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상청은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태풍과 가까운 남해안에는 8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보성과 구례 등 전남 10개 시군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 있어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6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영수 만점자의 비율이 1%에 못 미치는 등 작년 수능에 비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탐구 영역도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모레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기대와 우려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은 이미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해 변화에 적응하고 있고 광주 신세계는 개점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췄습니다. 그러나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강도가 세지거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광주와 전남에 130여 곳이고 근로자 수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노동자랑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몇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어제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첫날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정부가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공지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큰 혼선은 없는 듯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퇴근 후에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가보다는 소득을 더 원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퇴근 후에 오히려 일자리를 더 알아봐야 하는 점에서 이 소득 분배의 불형평성을 야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근로자 수라든지 뭐 금융업 그리고 방송업, 우편업 같은 경우에는 한 21개 업종이죠. 유예가 됐습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네. 이렇게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네, 이 본제도가 잘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의 양이 근로자들에게 배분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어서 이것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일의 양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근무 시간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주어진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점에서 이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추가 고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휴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일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 근로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처럼 이렇게 큰 사업장이라든가 튼실한 사업장보다는 조금 더 영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네. 자,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업종, 특히 영세한 서비스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본 제도가 지금 시행 초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로자들이 이제 퇴근 후에 여가 활동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서비스 업종의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광주 전남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워라밸, 일과 일상의 밸런스를 맞추려다가 이 주 52시간이 시행이 되면 노동자들의 수입 그리고 일상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네,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정한 임금은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근로자들은 이런 이 근로시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제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들은 퇴근 후에도 다른 일을 잡아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에 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노동 강도를 더 가중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반드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 제도의 목적은 이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본 제도를 시행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기대 효과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더 크다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도입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비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 영향 분석을 통해서 본 제도가 획일적인 규제로 작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장에게 바란다는 입장문을 통해 당당하고 혁신하는 시장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군공항 이전 등의 현안 문제들은 시민들의 편에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해결하라고 당부하면서 518m 상진탑 건설은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진경찰서는 사건 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유류품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국과수에 의뢰한 정밀 부검과 증거물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류품 수색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강진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을 중심으로 용의자 김 씨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극 전사들의 러시아 월드컵은 조기에 마감됐지만 조현우라는 최고의 스타를 세계 축구계에 알렸습니다. 조현우 소속팀의 연고진 대구에서는 벌써부터 조현우 마케팅이 뜨고 있습니다. 대구 MBC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조현우 선수. 대회 전후 늘 대구를 언급하며 소속팀인 대구FC와 대구 시민들의 관심은 더 뜨거웠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정말 기쁘고
그리고 또 대구 FC 팬분들한테도 정말로 좀 큰 감동을 좀 드릴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첫 출전 이후 구단에서 실시한 친필 사인 유니폼은 이미 동인한 상태. 대구FC는 월드컵 출전 기념 특별 유니폼 추가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지금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차 때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깜짝 쇼 한정 판매를 했는데 뭐 불과 2시간 만에 한 100벌 정도 판매가 완료가 됐고. 구단에는 인터뷰는 물론 광고 섭외와 예능 출연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구FC 팬들은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남다른 흐뭇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SNS에서나 이렇게 많이 좀 보여졌지만은 좀 자식이 커서 잘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잘 돼서 커서 뭐 저희 대구와 또 한국을 좀 빛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조현우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뒤 치러진 A매치 온드러스전은 3만여 관중이 몰렸습니다. 어제 저녁 일본 프로축구팀과 벌린 대구FC의 국제 친선 경기에는 2만 명 이상이 찾았습니다. 벌써부터 대구FC가 조현우 후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팀에 합류한 뒤 펼칠 첫 경기는 다음 주 일요일 FC 서울과의 대결. 벌써부터 팬들의 마음은 설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광주의 유일한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서도 하나 남은 옛 단관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원주 MBC 조성식 기자입니다. 영화 포스터와 똑같은 그림 간판이 내걸리고 시간과 자리에 구애 없이 극장에 들어섭니다. 7, 80년대 옛 극장은 만남의 장소이자 시민들의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복합 상영관의 등장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문을 닫았고 이제는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원주에 있던 5개의 단관극장 가운데 4곳이 개발을 위해 이미 철거됐고 이곳 아카데미 극장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뿐인 옛 극장을 보존하고 다시 활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을 통해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단관극장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연구하며 보존 이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관극장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극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그 구조하고 또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인가 이게 그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등 타 지역의 극장 사례를 공유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유재산인 극장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시민펀드 조성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입니다. 또 관련 전시회와 포럼 등을 이어가며 아카데미 극장이 아직 우리 곁에 있음을 꾸준히 알리고 있습니다. 극장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 원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옛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먼지 쌓인 오래된 극장이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환하게 불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한국전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발명 특허 기술 수익금 보상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현행 50%인 직무 발명 보상 규모를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인 최대 70%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특히 올해 한두 개의 연구소 기업 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40개 연구소 기업을 추가로 설립하고 직원 창업 등을 통해서 특허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대비 전국 최고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항공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 국제공항의 5월 국제선 이용객은 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0% 증가해서 대구 54%, 청주 82% 등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베트남 노선 200%, 일본 노선 155% 등 여객이 대폭 증가했고 태국 방콕 정기 노선이 35편 증편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역대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진도 지역 평균 기온이 24.4도로 역대 최고 관측 기록을 경신했고 27일 진도의 최저 기온은 21.6도로 역대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기록된 해남 33.2도, 진도 30.7, 영광 33.3도 등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6월 최고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민선 7기 첫 비서실장에 김종화 체육진흥과장을, 정무특보에 김희강 광주혁신위원회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신임 김 비서실장은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출신의 신임 김 정무특보는 민선 7기 현안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착공한 여수 신북항에 국내 최초로 오션 오르간이 설치됩니다. 오션 오르간은 파도가 밀려들 때 발생하는 공기의 힘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파이프 악기인데요. 오션 오르간 외에도 해시계 광장과 파도소리 전망대 등 신수 공간이 2021년 3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과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올망졸망 공유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남구 진월동 국제 테니스장 내에 있는 광주 공유센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사전 예약을 하면 탁자와 의자, 돗자리 등이 지원됩니다. 금당산 유아숲체험원과 풍암 호수공원에서 오는 8월 24일까지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열립니다. 대상은 5세 이상의 유아나 초등생 자녀를 둔 서구 지역의 가정이고요. 우리 가족 서로 알기 프로그램과 새소리, 바람소리 듣기,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청년은 하나다. 2018 세계 청년 축제가 13일부터 4흘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인기 개그맨 유병재의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무더위를 날려줄 DJ 풀파티와 청춘 고민 상담소 청춘 고민 포차, 스트릿 댄스 배틀까지 청년 특유의 열정과 이야기들을 담은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네, 오늘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 남해안과 동부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7호 태풍 뿌라삐루는 여전히 북상 중입니다. 오늘 오후 9시쯤 부산 남동쪽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동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우리 지역 큰 피해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곳곳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태풍 및 강풍,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이 23도, 담양 22도, 화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30도, 담양이 30도, 화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안이 29도, 장흥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곡성이 28도, 광양 25도, 여수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또 남해서부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태풍 예비특보 및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내일부터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당분간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